말하지도 않고 우리 의상 맞췄네요. 난 근데 나 바이에른 뮌헨인데. 근데 색깔은 최 김민재잖아. 저는 대한민국이었네. 데뷔 아스널 선수 이강인. 아이 뭐 절대 안 가. 지금 사실 이적 시장 뜨겁잖아요. 왜냐면 일단 클럽 월컵 있으니까 한창 중이고 이 클럽 월컵 잠가는 팀들이 이미 이적을 하기 시작했고 이강인 선수 얘기해보자면 아마도 2024 그 초반에는 진짜 많이 나갔어요. 거의 12번째 선수 정도 주전으로 리그에서 거의 주전으로 뛰었고 사실 챔스에서도 중요한 경기 때 많이 선발됐어요. 아스널 졌잖아요. 2대0. 그때 나왔잖아요. 선발. 아 졌어요? 그때 2대0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 중요한 압도. 경기는 우리는 빠 이렇게 했거든요. tele폰에서 이거 신고해 주세요. 제 생각에는 약간 잘 모르겠지만 뭐 물론 이강인 얘기 들어봐야 되겠지만 이강인 선수 입장에서 사실 월드컵만 없었다면 파리 생제르맹 나와 있는 게 사실 되게 합리적인 선택일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차피 충분히 경기 많이 뛰었고 이번 시즌은 그리고 뛰었을 때 잘했고 하지만 월드컵이 있기 때문에 사실 걱정이 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뭐 어차피 좀 많이 뛸 수 있는 팀 가자. 왜냐 아직 어린데 사실 슈퍼 유망주인데 많이 뛸 수 있는 팀이 가자. 그리고 파리는 도시 좋은데 먹을 거 한식당밖에 없다. 그래서 좀 음식이 맛있는 데 가자. 이런 거 있을 수도 있고. 그거는 무슨 얘기인지 영국 얘기가 아니고 중요해. 그래서 영국 안 갈 수도 없고. 세 번째 제 생각하는 그거 잘 모르겠지만 그 스폰서들도 사실 조금의 압박을 하기는 하죠. 특히 손흥민 좀 있으면 뭐 2, 3년, 4, 5년 이후에 은퇴할 건데 그러면 지금 아디다스의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스폰서들도 항상 제가 듣기로는 에이전트하는 친구들한테 조금만의 압박이 있어요. 왜냐면 빅 브랜드들은 시장마다 대표적인 선수들 몇 명 있어요. 근데 이강인 선수는 한국 넘어서 아시아 대륙에서 너무나 중요한 선수야. 네가 좀 뛰었으면 좋겠다. 살짝 한마디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 나도 생각하는데 지금은 나오는 얘기가 조금 좀 많이 나왔던 게 아스날 지금은 거의 뭐 한 2달 전부터 사실은 얘기가 없어요. 왜 들어갔어 그 얘기? 아스날이 너무 못하니까 잘못했지. 필요하지. 네가 어떻게 가스라이팅 했지? 두 번째 얘기는 사실 나폴리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 솔직히 지금은 이강인 나폴리에 가도 파리 생제르맹보다 더 많이 뛸 수 있나? 나는 아니라고 봐요. PSG보다는 많이 뛰겠죠. 아니요, 파리 생제르맹에서 리그왕 뛸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교체로 들어갈 수 있고 근데 나폴리 지금 데브라이너도 영입했고 지금은 나폴리에서 이강인 간다? 무조건 베스트 11? 나는 아니라고 봐요. 여기 지금 나폴리에 오늘 딱 바로 나왔던 뉴스였는데 일단 이강인 나폴리 가려면 뭘로 연결돼 있냐면 안기사요. 안기사는 지금 만으로 30살이고 나폴리에서 3시즌 했고 2개 스쿠데토 우승했고 근데 본인이 또 이제 아마 이번 시즌부터 많이 못 뛸 수도 있어요. 왜냐면 빌링도 잘했고 맥토미네이도 잘했고 콘테 감독은 사실 안기사처럼 약간 체력적인 미드필더보다 이 데브라이네 같은 좀 더 기술이 좋고 그런 거 사람이 원하는 거예요. 문제가 지금 안기사 그래서 좀 30대인데 알카샤드 사우디아라비아 알카샤드 간다는 말이 계속 있는데 이 본인과 본인 에이전트 고민 중인 거예요. 그래서 안기사 가면 이강인 나폴리로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대요. 왜 그러냐면 케빈 데브라이너 사실 훌륭한 선수지만 아직은 사실 나이도 있고 부상 아마 다 못 뛸 거예요. 근데 나폴리 잼스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콘테 약간 데브라이너랑 비슷하면서 좀 어린 선수 원한다. 이런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사실 김민재 선수 덕분에 나폴리는 이 2년 전에 한국이랑 또 사업도 하기 시작했잖아요. 스폰서와 merchandise 판매하는 거. 그래서 이런 관심도 있었고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니까 한국이랑 사업하는 것도 좀 당연히 어차피 도움이 되고 세 번째 이강인이 어리잖아요. 나폴리 원래 구단주 전략 이거잖아요. 어린 선수 연립하고 몸값 올리고 팔고. 근데 지금은 만약에 이강인 선수가 나폴리에 가면 무조건 주전인가? 이 데브라이너랑 교체해서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러면 아스널. 나폴리 안 가고 아스널. 제가 봤을 때 이번 시즌은 이강인 선수는 사실은 당연히 본인도 아마 힘들어 했을 때고 왜냐면 더 뛰고 싶으니까 또 팀이 잘하니까 무조건 떠나고 한편으로는 저는 사실은 물론 이강인 선수 좋아하고 진짜 월드컵 때 좋은 컨디션으로 했으면 좋겠지만 솔직히 파리 생제르맹에 남아서
어차피 뭐 리그1 경기도 많이 뛰기도 뛰기 싫어. 하고. 그 쓰레기 같은 경기 왜 뛰어? 형은 그 리그1 팀이 지금 PL 다 압도했으니까 나도 뛰기 그런 싫어 말이 리강. 없어요. 그 정도야. 그런 나도 말이 뛰기 없- 싫어. 리그1도 피터 형 영입하기 싫대. 아니 그래서 근데 이강인 선수가 그냥 싸워서 사실은 기회가 많을 거예요. 뭐 부상도 있을 거고 그리고 싸워서 못 뛰기 경쟁은 아니거든요. 그 그쵸, 지금 잘하죠. 덴벨레 보면 사실은 한 6개월 전에 버릴 선수였어. 솔직히 다들 덴벨레 어떻게 그냥 무조건 팔아야 된다. 근데 갑자기 너무 지금 잘하죠. 바론더르 우승 후보 1위니까 이강인 선수도 사실은 뭐 나이가 지금 25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파리 생제르맹에서 조금 더 오래 뛰어서 경쟁률이 이기고 사실은 뭐 데지레 두에도 12월까지는 이강인 선수가 입지가 팀에서 훨씬 높았거든요. 아무도 몰랐지 사실. 데지레 두에보다 이강인 훨씬 높았고 이거는 다시 한번 역전할 수 있으니까 내가 만약에 이강인 선수면 당연히 파리 생제르맹에서 조금 더 뛰고 루이스 엔리케 밑에서 한 그래도 2년 정도 더 뛰는 게 예측해 보자. 간다 안 간다. 좀 간다. PL 팀. 나는 안 갈 것 같아요. 나도 안 간다. PSG도 팔려고 하고 싶지 않을까? 왜냐면 아니. 조금 돈도 벌 겸 조금 연봉도 아낄 겸 당연히 한국 마케팅은 좋아하지만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만약에 진짜 적당한 오퍼가 들어온다면 얘기할 수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파리 생제르맹 말로는 나는 파리 생제르맹 해석 진짜 잘하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영입한 금액 2배. 왜냐하면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 들어왔을 때 그만큼 인지도가 아니었고 그리고 군대 문제. 근데 지금은 이강인 선수가 군대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만으로도 일단 몸값이 30% 이상 뛰어요. 그 군대가 면제되니까. 그전에는 사실은 팀 영입하려고 하는데 아이씨 군대 때문에 2년도 안. 근데 군대 면제됐으니까 일단 몸값이 30% 뛰었고. 그래서 파리 생제르맹이 아마 2,300만 유로 영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4천 얼마 받고 싶은 거예요? 네, 4천만 정도, 2배 정도가 되지 사실 않을까. 지금 연봉도 높고 몸값도 비싸서 아마 난 가능성 별로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차피 EPL이 아니면 사우디 아니면 정말 자리에 AC 밀란, 인텔 유벤투스 가야 되는데 그쪽에서 투자 안 할 것 같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오케이 이강인 아무튼 그렇다고 이강인- 쳐.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김민재. 김민재 사실은 김민재가 지금은 이제 클럽 월드컵에 안 나가고 있고 그렇죠. 국대도 미세고 부상. 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파리 생제르맹 김민재 링크가 진짜 많았어요. 심지어 파리 생제르맹 단장 루이스 캄포스가 김민재 에이전트 만났다고 그런 보도가 많았어요. 세드백 필요해요. 마르키뉴스 나이가 많고 메랄도 잘하긴 한데 아직은 좀 어리고. 그리고 스크리냐르 어차피 루이스 리케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사실은 김민재가 나폴리 떠났을 때 바이안 몬헨도 있었고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 때도 있었죠. 그때 링크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파리 생제르맹 그 인터밀란 스크리냐 영입했어서 이제 포기했는데 제가 봤을 때 김민재가 다시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두 분이 아마도 떠나지 않을까 저는 싶어요. 이번에는 사실 조나탄 타 연입을 됐지만 어차피 나이어 같잖아요. 중앙 수비수 결론 타 우파메카노 민재 그리고 이토. 4명이기 때문에 4명 필요해요. 왜냐면 바이에른 뮌헨 어차피 포칼 분데스리가 챔스 하니까 그래서 굳이 제 생각에는 바이에른 뮌헨 판매할 생각이 없을 거고 근데 오파 들어오면 괜찮은 제안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얼마냐면 5천만 유로에서 7천만 유로 본인들이 냈던 금액 아니면 좀 더 높은 금액이 오빠 들어오면 충분히 고려할 거예요. 지금은 거의 바이안 몬헨은 사실은 뭐 여러 말이 많았지만 거의 내보내려고 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그 최근에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이긴 거 5대0 이긴 거 때문에 저희가 그 플로리안이랑 우리 바이안 가는데 사실 플로리안이랑 얘기 두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현재 분위기 약간 보니까 약간 김민재 내보내려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바이에른 최근에 뮌헨 김민재를 보내면 어차피 다른 중앙 수비수 그도 연립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이도 좀 있고 하고 폼도 조금 업다운 심했으니까. 사실은 아킬레스건은 이번 시즌은 부상을 앓고 있으면서도 이제 계속 한 시즌 뛰었는데 부상이라고 하니까 사실은 뛰면 안 되는 거였는데 음식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을까.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음식 제일 맛있는 나라 뭐 나폴리 뭘 먹어도 다 맛있고 날씨 좋고 바다 바로 있는데 와 우리 동생이 뮌헨 살았는데 나도 많이 가봤는데 맥주가 있잖아. 그리고 이 김민재 사실 나폴리에서
브로였어. 나폴리 사람들이 야야야야야 일로 야 민재야 일로 와 이씨. 너 뭐하냐 와이프랑 뭐 놀러 와서 우리 집에서 밥 먹어 피자 해줄게 이거 했는데 그런 분위기 아마 없을 거예요. 그거 다 사실 진짜 커요. 그거 나폴리에서 입장하면 8만 명 김 아직까지 한국인들이 나폴리 가면 한국 사람 김 다 노래 불러주는데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링크가 또 유벤투스도 있었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있었어요. 그래서 리버풀 김민재 얘기도 이제 세리아에 우승했고 분데스리가 우승했고 뭐 리그왕 가서 사실은 이렇게 되면 한국인 선수 이렇게 유럽 리그 3개 우승하는 거 아마 최초 처음이야. 그리고 아마도 마지막이지 않을까. 근데 내가 김민재면 PSG는 안 가지. 왜냐면 PSG 이미 스크리냐 먼저 선택했잖아. 김민재 무시하면서. 그러면 가면 안 아니야, 되지. 그때는 스크리냐가 공짜였고 그래서 스크리냐 들어왔는데 그때 스크리냐르는 우연찮게도 김민재가 뛰었던 페네르바체로 지금 갔고 그래서 파리 생제르맹이 무조건 센터백 영입해야 되는데 우선 저는 실수했어. 한국인 선수를 아니라면 완전 냉정하게 봤을 때 만약에 나폴리의 김민재면 무조건 오고 그리고 사실 마르키뉴스 좋아하지만 마르키뉴스 대신에 김민재가 뛰었으면 좋겠고 훨씬 마르키뉴스 이제 나이가 좀 있죠. 대신에 만약에 지난 시즌 마야몬한 김민재면 그러면 사실은 나이도 젊진 않고 그쵸. 96년생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우리 팀에 오면은 진짜 10년 뛸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 중앙 수비수는 좀 33살, 30살까지 최고의 폼으로 뛰었던 중앙 수비수들이 많아요. 마르키뉴스도 봐요 사실. 근데 마르키뉴스 나이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니까 31살. 31살인데 근데 부상 때문에 살짝 그 부상을 이제 회복할 수 있을지 그런 걱정도 있고 J리거 이런 것도 있어. 연봉은 1,200만 유로예요. 그래서 우리 방금 얘기했던 팀들 중에 그런 연봉 줄 수 있는 팀은 파리 생제르맹, 유벤투스 줄 수 있고 맨체스터 시티, 맨유 줄 수 있고. 아니 근데 토트넘 갈까봐 조금 두려운 게 로메로가 지금 떠날 것 같아요. 지금 월드컵이니까 자기도 계속 스페인 얘기해서 그러면 진짜 넘버원 센터백 필요한 거야. 선발. 토트넘 김민재, 양민혁, 손흥민 어떻게 얘기했느냐에 따라서 진짜 약간 관심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로메로 이적 요에 따라서. 그러면 아까 한 것처럼 나는 김민재 떠난다. 나는 김민재 자류한다. 어떻게? 이번에 아랍 측에서도 관심이 많대요. 그 사실 알나스를 거절하기가 솔직히 인간이면 쉽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돈 엄청 많고 그리고 가서 뭐 당연히 리그 수준이 많이 떨어지긴 한데 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랑 한번 줘볼 만하지 않을까. 링크가 사실은 많이 나긴 났어요. 그리고 기사 보니까 김민재도 완전 이렇게 문 닫진 않았어요. 솔직히 가도 괜찮아. 이미 리그 우승 2번 했고 그 나이하고 그 돈이면 비난할 일은 아니에요. 저는 떠난다. 근데 무조건. 대신에 만약에 사우디에 가면 컨디션 유지 월드컵까지는 그거는 수준이 조금 많이 떨어지니까 저는 간다면 사우디 간다고 보고 안 그러면 사우디 안 가면 안 간다. 이 월드컵 있는 건데 다른 리그 가는 거 사실 또 적응해야 되고 AC 밀란 갈 수 있어요. 이미 세리에 잘 알고 있는 데고 AC 밀란 중앙 수비수비라고 지금 김민재랑 링크 굉장히 많아요. 유베도 있지 않았어요? 유베 중앙 수비수 근데 필요 없어요. 브레멜 돌아왔고 카발 돌아왔고 지금 루가니 또 임대 끝나고 돌아왔고 중앙 수비수 많기 때문에 AC 밀란 필요해요 지금. 그래서 알레그리도 사실 김민재 잘 알고 있고 그러니까 나는 사실 맨유에 가면 괜찮지 않을까. 어딜 가도 나는 갈 것 같아. 마지막으로 짧게 손흥민 얘기 좀 여기 얘기해보려고 얘기 많아요. 하는데 그 뭐 손흥민 관련해서 진짜 작년 뭐 재계약하기 전까지는 진짜 얘기 많았고 결국에는 이제 재계약 옵션이 1년 그러니까 지금 2026년까지 이제 됐는데 여러 요소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이제 엉켜져 있어서 일단 손흥민이 원했던 우승은 했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1년 남았는데 레디도 뭐 돈 조금이라도 챙기려고 하고 본인도 사실은 지금은 떠나면은 당연히 레전드고 그리고 사실 지금 떠나는 게 낫지 않을까 좋은 하는 타이밍 진짜 멋지게 약간 마이크 드롭 있기도 하면서 하고 새 감독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은 월드컵도 있으니까 사실 무조건 주전으로 뛰어야 되는데 토트넘에서
지금 텔도 영입했지, 텔- 오데베어도 있지, 네. 리찰리슨도 있지. 사실 후반에 부상도 많았고 그리고 완전 주전으로 뛰진 않았고 뛰었을 때도 뭐 70분? 그때 포스테코그루가 많이 빼긴 했죠. 레비한테 전화하는 구단들이 많아요. 손흥민을 위해서 일단 바이에른 레버쿠젠도 물어봤어요. 바이에른 레버쿠젠 전화 안 했고 카톡으로. 혹시 왜냐면 자신감이 없어서 오랜만이야. 들키에서도 카톡. 호세 마리뉴도 사실 약간 지금은 가장 짙은 게 페네르바체거든요. 왜냐하면 호세 모리뉴랑 이제 토트넘 시절 때 또 손흥민이 진짜 좋아했고 서로 너무 잘 맞아서. 근데 일안 없어도- 사우디 쪽에서 지금 할할리, 알나스르, 알카드샤 세 팀 다 공식적인 오퍼했고 그거는 예전부터 사실은 손흥민이 사우디 링크는 한 2년 카타르 붙어 있었죠 월드컵. 알할리 올해는 일단 우승했고 손흥민한테 이거는 뭐 어차피 소문인데 3천만 유로 연봉 오퍼했고 그리고 거기서는 중계권 때문에 아랍 리그 중계권 때문에 한국이랑 또 여기 약간 연결돼 있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중계권 팔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시청률도 올리기 위해서 손흥민 같은 선수 있으면 너무 좋고 한국 시장 진출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고 어차피 레전드 필요하고 하니까 사실 여기 투자할 준비돼 있다는 소식들이 많아요. 거기 가면은 컨테랑 벤제메랑 뛸 수 있고. 근데 제 생각에는 여기는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감독이 새로 바뀌잖아요. 감독의 의견이 너무 중요할 거예요. 아 그렇죠. 감독이 있어야 된다 하면 있겠지. 손흥민도 너무 사랑하니까 솔직히. 감독 입장에서 사실 팀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차피 새로 만들 때 리더 필요해요. 근데 주장을 내보낸다? 그 감독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제가 봤을 때도 손흥민 이적 여부는 아마도 뭐 휴가 끝나고 토마스 프랭크랑 만나겠죠. 미팅하고 그때 아마 결정되지 않을까. 토마스 프랭크는 맛을 보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절대 안 팔고 한국 투어까지 올 거예요. 분위기 봤는데 나는 손 같은 사람 무조건 비싸야 된다. 러커룸 그런 거 소리 내는 사람 필요해. 근데 선수들은 이 진짜 10년 동안 토트넘에서 에이스하고 주전까지 하고 했는데 본인도 만약에 주전으로 못 뛰면은 그거 받아들일 수 있나? 왜냐면 선수들은 그렇죠. 뭐 근데 손흥민 그 성격이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그 같던데. 얘기 많더라고. 약간 있을 거면 이제 클럽 캡틴이지 선발되는 그 캡틴은 따로 있고. 그치. 그 토트넘 전문가로서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아니 그 근데 영국에서 토트넘은 너무 특이하게 그거잖아. 다니엘 레비 그 회장이 진짜 세고 자기 멋대로 했잖아. 지금 13번째 감독일 걸. 레비 아웃! 그런 얘기 했지만 절대 아웃 아니고 고집이 있으니까 돈 쪽으로 계산적이야 이 사람.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에서 BBC도 오늘 떴는데 다들 3,400만 파운드. 그 어마어마한 이적료야. 토트넘한테 그 나이 1년 남았는데. 1년 남았고 나이도 있고. 근데 솔직히 내가 봤을 때 손흥민 사우디 내 개인 소견이지만 전 절대 안 갈. 자기도 2년 전 카타르 때 월드컵 때도 안 간다고. 아니 유명한 선수들이 많은데 손흥민 왜 가면 안 돼? 나는 유럽에서 조금 더 뛰어보고 페네르바체 가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라면 저는 페네르바체보다 차라리 사우디가. 아 진짜. 돈 많고. 근데 이거 진짜 제일 클 것 같아. 손흥민가 안 되나 싫어 사우디. 그러면 다른 유로 구단에서 그만큼 돈 안 주니까 레비도 그러면 있어. 제 생각에는 비터 말한 것처럼 이제 좋은 오퍼 들어왔으니까 레비 팔고 싶고 감독이 바뀌었잖아요. 감독님이 손흥민 팔면 절대 안 된다 하면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감독이 알 말 있지. 레비는 그런 거 크게 상관 안 하더라고. 근데 뭐 어느 정도 있을 거예요. 안 그러면 처음부터 바로 이제 갈등 생기고 하니까. 근데 누노도 처음부터 그래서 금방 잘렸고 레비는 진짜 그런 면에 있어서 아마 설득했겠지. 프랭크, 너는 이 돈 가지고 투자할 수 있으니까 젊은 선수 이렇게 하자 하고 손흥민 우승했으니까 이제 뭐 빠이빠이 해도 되고. 근데 손흥민 의견도 진짜 중요하겠지. 중요하겠지. 본인이 사실은 나는 그냥 무조건 남겠다 하면 그 어차피 뭐 어떻게 될지 우리 피터 형을 위해서 또는 비정상 축구 위해서 토트넘에 남아서 다시 한번 아니 아스널 오면 되지. 와 손흥민 토트넘 비터 어떻게? 양민혁 있지. 아 맞다. 손흥민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간다 안 간다? 나는 잔류한다. 간다. 난 간다. 간다? 오.
누가 보고 이강인 선수 뛰고 있는 클럽 월드컵 파리 생제르맹이랑 승승장구해서 계속 득점을 하고 뜨면 지옥 좋겠어요. 조금 더 버텨요. 그러면 이 좋은 데 갈 수 있어요. 아스날이 없는 클럽 월드컵 우승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